그렇게 앉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그래서 너 잘 찍어줘. 자. 우리 나오면 안 되세요? 우리 나오면 안 돼. 왜안 돼요? 왜냐면은 머리가 풀린 사람. 왜냐면 꼭 빨리 제가 할게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 사람들 미용재료 대표 오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더 컬러에 온 걸 정말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키핑펌이래. 긴장하니까 발음도 틀리네. 커핑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뿌리 볼륨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살롱의 매출을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다 보완을 해서 이제는 어떤 손님이 와도 뿌리 볼륨을 잘 살릴 수 선생님 눕혀서 찍어야 돼. 유튜브 고마워요. 네. 뿌리 볼륨을 잘 살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이 커핑펌을 이용해서 뿌리 볼륨을 기가 막히게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든 소스와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네. 아니 계속 찍으셔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찍으셔야 돼요. 저희가 나오나 봐요. 아. 손으로 다 가리게. 자, 좋습니다. 이 커핑펌은 잘 아시는 이근태 고수님께서 특허를 내고 개발을 하셨어요. 자, 박스를 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한 상자에 30개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깨끗하게 세정해서 개인 트레이에다 딱딱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는 보통 두상이 적으신 분은 12개가 올라가고요. 한번 시술할 때 저처럼 두상이 큰 사람은 15개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살롱의 대표로 하나 구입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개인 용품입니다. 개인 바리깡이나 드라이기처럼 개인이 사서 개인 트레이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걸 같은 거 해보니까 한 선생님이 2세트씩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한 세트는 펌어 전용, 한 세트는 염색 전용. 얘는 원래는 펌 전용으로 개발된 건데 우리 미용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염색으로 씁니다. 그랬더니 얘가 알록달록 얼룩이 져요. 염색이 먹어요. 그래서 아마 차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염색 전용으로 또 나올 건데, 지금은 한 세트 따로 해서 펌 전용, 한 세트는 염색 전용으로 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요. 얘는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사용하는 방법도 쉽고 원리도 간단하고, 그리고 고객님들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좋아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두 가지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펌어 할 때 뿌리 볼륨을 살리는 방법, 두 번째는 염색을 할 때 뿌리 볼륨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파마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고객에 따라서 모발은 예뻐요. 웨이브는 예뻐. 모발이 롱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길고 웨이브는 정말 예뻐. 근데 탑 부분이 생쥐가 비 맞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갖고 볼륨만 안 살아. 그럼 이런 손님은 볼륨만 살리면 되잖아요. 그럴 때 뿌리 볼륨 살리는 방법입니다. 펌제가 일반 치오나 시스테인, 우리 살롱에서 쓰는 치오나 시스테인을 가지고 파마를 하게 되면은 과연화 때문에 뿌리가 꺾이거나 과연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또를 이용해서 펌어를 할 때, 뿌리 볼륨 파마를 할 때는 이 전문 펌제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펌제는 기존에 우리 살롱에서 쓰는 치오나 시스테인, 멀티펌, 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노알칼리, 알칼리가 전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파마의 원리가, 우리가 모발에 펌제를 도포를 하게 되면은 알칼리가 큐티클을 이렇게 열어주죠. 팽윤을 시킨 알칼리가 건빵을 물에다 담궈놓으면 물이 탱탱 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칼리가 모발에 닿으면은 모발이 팽윤을 합니다. 팅팅 불어요. 불면서 어떻게 큐티클이 생선 비닐처럼 돼 있는데 팽윤을 하니까 이 큐티클이 밤송이 벌어지듯이 이렇게 벌려지는 거죠. 그 안으로 환원제가 침투해서 모발의 SS 결합을 절단을 시키고,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원하는 굵기의 로트로 와인딩을 한 다음에 중화를 하고 다시 재결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 역할을 하는데 얘는 알칼리가 안 들어있어요. 왜?
뿌리가 꺾이고 과연화가 될까봐 알칼리를 뺐어. 그런데 알칼리가 하는 역할을 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액이 침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아르긴산. 아르기닌산. 네, 아르긴산이라고. 이거 시술할 때 얘는 뿌리가 안 꺾이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때 멘트 한번 던지라고. 아르긴산이 들어있다. 산이 모발을 과연화와 손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데 이 아르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아르긴산은 우리 미역이나 다시다 있죠. 다시마? 예, 예. 다시마를 물에다 담그면은 미끌미끌거리죠. 그 미끌거리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얘가 알칼리가 하는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얘는 알칼리만큼 부풀리고 팽윤하는데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가보다는 약하겠죠. 알칼리가 세죠. 근데 얘는 그래서 순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할 때 이렇게 짜서 두피, 탑 부분, 뿌리 볼륨을 살리고 싶은 부분에 두피에다 막 바릅니다. 두피하고 뿌리 부분에 동시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얘는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미백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두피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버블이 보글보글 톡톡 그럽니다. 얘도 버블 펌입니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발랐어요. 발라놓은 다음에 우리가 모류 방향을, 뿌리 볼륨을 살린다는 것은 모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우리 미용인들 90% 이상이 모류 방향을 볼 줄을 몰라요. 모류 방향 보는 방법 내가 너무 쉬운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고개를 살짝 숙여보세요. 요렇게 있잖아요. 고객님이 요렇게 계시면, 우리가 시술하려고 왔는데 고객님 계시면은 모류 방향이 요렇게 보니까, 요번 지금 모류 방향이 어떻게 나 있어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킨 방향으로 요렇게 나 있죠. 보이시죠? 이 모류 방향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결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용사인데 이 모류 방향을 확, 이 뿌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피를 뚫고 나온 머리카락의 방향은 우리 미용사가 전환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류 방향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는 방법은 딱 보면은 머리 결이 이렇게 방향이 나 있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모류 방향이 난 것 같대 판단을 했어요. 그럼 이게 내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보고 봤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머리카락을 당겨보면 됩니다. 요렇게 그냥 당깁니다. 이렇게 손님은. 고객님 아픈 거 봐요. 이렇게 당겨줘요. 소리를 안 하죠. 요건 모류 방향이 정확한 겁니다. 소리가 안 나오면은. 근데 요걸 요렇게 당기면 아파 안 아파? 얼굴 보면 알죠? 예, 알죠? 소리 안 해도 남자니까 소리 안 한 겁니다. 자, 이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모류 방향이 정확한 방향으로 잡아 당길 때는 손님이 아프지가 않고요, 두피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제를 도포를 하고 약액을 매긴다 그러죠. 모발에다 매긴다 그러잖아요. 탑 부분에다 먼저 펌제를 도포를 해놓고 모류 방향으로 잡아서 섹션을 뜰 때는 꼬리빗으로 500원 동전 크기만큼 원을 그으면 딱 떠집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 떴어요. 그 다음에 모류 방향 이쪽이야. 그러면은 모류 방향 이쪽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겠죠. 이 펌제를 순하다 그랬죠. 그래서 모류 방향에서 서서, 자, 모류 방향이 이쪽이다. 이렇게 서서 약액이 발라진 부분을 손으로 만지작 막 과감하게 과격하게 할 필요는 없고 살포시 뿌리 부분을 살살살 만져줍니다. 왜냐? 얘는 약이 순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줄 때 손의 열에 의해서 큐티클이 좀 더 잘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약이 골고루 침투되게. 그 다음에 이걸 할 때는 텐션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모류 방향으로. 그럼 손님이 시원하다 그래. 뿌리 방향을 이렇게 당기면 시원하다 그래. 그리고 마사지 한 다음에 딱 들어서 들 때 뿌리 방향을 전환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향 잡고 요렇게 나 있으니까 뿌리 볼륨을 살려면 요렇게 제끼면 되겠네. 이렇게 제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 이건 대열펌 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로 제끼면 이쪽이 우니까, 반대쪽이 구부려지면서 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잡아가면서 요렇게. 요게 90도죠. 두피에서 90도를 세우잖아요. 이걸 세우래 그랬더니 원장님 중에서는 요렇게 세워놓고 꽃가루 그대로 꽂았어요. 요렇게 꽂고 핑크핀을 딱 빼가지고 여기다 잡고 여기서 이렇게 꾹 눌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고객님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 이걸 이렇게 꽃가를 세워놓고 핑클핀으로 물고 고정을 했잖아요. 고정을 해놓으면 머리카락이 쓰긴 씁니다. 그런데 이쪽 와인딩하고 이쪽 꼽고 이쪽 꼽다 보면은 얘가 핑클핀이 꽉 잡지를 못하니까 얘가 흔들흔들 거려. 그래서 얘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발은 몰입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쳐놨잖아요. 그런데 옆에 로또를 흔드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원래 몰입 방향대로. 그러니까 얘가 흔들거리면서 90도로 딱 세웠는데 흔들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쭉 내밀면서 70도, 60도로 누워 비스듬리하게.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볼륨이 딱 끝살기를 원하는데 비스듬히 살아있어요.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우리는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잡아서 이 상태에서 잡아서 올리는데 90도에서 100도에서 120도 사이 요 정도로 잡아놓고 여기서 꼭 로드를 이렇게 해서 꽂고 쫙 내린 다음에 요 상태 내린 다음에 핑크빛을 딱 꽂아가지고 여기서 텐션 잡아당기 소리 나오게 잡아당기면서 요렇게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작업을 하면서 얘가 살살살 움직여도 움직이는 게 90도까지 딱 서요. 이해되시죠? 이게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90도로 했을 때는 흔들려서 앞으로 제껴지는데 얘를 120도 정도로 잡아서 텐션을 주면서 잡아서 꾹 이렇게 눌러주면 움직여도 90도까지 딱 쓰니까 시술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봐도 볼륨이 딱 살아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와 소리가 나고 손님보다 미용사가 더 와 소리가 나와요. 내가 와 소리가 나와야 다음 손님한테 또 권할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둔 다음에 기본적으로 15분에서 20분 자연 방치. 근데 이제 손님에 따라서는 파마가 잘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 처리 10분, 자연 방치 10분. 그 다음에 중화. 그러면 여기는 웨이브가 예쁘니까 여기는 손댈 필요 없고 탑 부분만 뿌리 볼륨이 빠끗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탑 부분만 살릴 때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롱머리야. 롱머리인데 뿌리 볼륨 살리고 여기는 그대로 두고 끝부분만 웨이브를 넣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탑 부분 똑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꽂아놓은 다음에 여기 웨이브 부분에다가 펌제, 기존에 쓰는 펌제 있죠. 멀티펌이나 사용하는 펌제를 웨이브 끝부분에 발라서 와인딩, 밴딩. 그리고 난 다음에 컬 테스트를 합니다. 얘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왜? 얘는 시간이 더 지나도 과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신경도 쓸 필요 없고 웨이브 드럼 여기 와인딩 해놓은 거 있죠. 얘네들이 컬 테스트를 봐서 컬이 잘 나왔다. 중화할 때 여기도 같이 하면 됩니다. 중화제는 이렇게 딸려오는데 요 중화제를 써도 되고 이 중화제가 없으면 살롱에서 쓰는 중화제 과수 있죠. 그걸로 여기도 중화하고 여기도 중화하면 끝. 쉽죠? 네. 일단 나 질문 많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발머리야. 그러면 뿌리 볼륨을 살리고 파마 와인딩을 해갖고 뿌리까지 와인딩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탑 부분에 똑같이 합니다. 코피 꼽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지난 다음에 얘를 아웃합니다. 이해되시죠? 아웃하면은 지금 뿌리 볼륨을 이렇게 살려놨으니까 군데군데 막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살롱에서 쓰는 펌제 발라서 돌돌돌돌 와인딩을 하는데 요렇게 뿌리 볼륨을 살려놨는데 이쪽 와인딩 한다고 여기로 확 눌러버리면 안 되고 피해가면서 볼륨을 누르지 말고 피해가면서 볼륨이 살아있는 데까지 요렇게 해서 와인딩을 해놓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컬이 잘 나왔다, 파마가 잘 나왔다 그러면 중화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파마할 때 뿌리만 살리는 파마, 뿌리 살리고 끝에 웨이브만 하는 파마, 그 다음에 뿌리하고 웨이브까지 전체 하는 파마, 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헤나 시술하신 분, 두 번째 산성 매니큐어 코팅 시술하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겐 염색, 약국에서 산 그 철성분 있잖아요. 그 염색, 어떤 염색이 됐든 간에 염색을 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두꺼워지고 힘이 생기고 짱짱해진다는 그 염색약을 썼던 모든 그런 분들은 시술을 할 때, 뿌리 볼륨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걷어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직약을 써서 뿌리에 발라서
한번 걷어내든지 아니면 치오를 써서 벗겨내든지 한 다음에 약액만 걷어내고 버블펌을 바로 쓰면 안 돼요. 왜? 걷어내고 버블펌을 쓰면은 알칼리가 잔류해 있기 때문에 걔 때문에 과연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걷어내기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샴푸를 하고 와서 타월 드라이 하고 버블펌을 이용해서 뿌리 두피부에 다시 발라서 커핑펌을 꽂아서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요 아까 비겐 그 다음에 산성 코팅 헤나 시술하신 분 외에 다른 분들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파마의 뿌리 볼륨 살리는 거 끝입니다. 혹시 질문? 질문 많아요. 네, 첫 번째 질문. 나 머리 길이가 짧아요. 머리. 네. 짧은데 약을 발라가지고 네. 거기다가 시술을 어떻게 해요? 요정님, 폼을 말아야 되잖아. 자, 요게 안 들어가면은 못합니다. 그럼 짧은 머리는 아예 패스? 네네. 아, 아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단발머리에서 네. 머리를 약을 발랐어요. 네. 약을 발랐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풀어놓고 한 20분 네. 있다가 풀어놓고 거기다 말을 했잖아요. 네네. 또 말을 하겠는데 얘를 모르가 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네네. 모르가 막 이렇게 또 부엽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들어가는데 여기를 마를 때 네.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냥 그 부분을 네, 피해서 와인딩 하면서 이렇게 살살 틀어서 이렇게 와인딩. 완전 그럼 그러면 그냥 파마 해놓고 막 다시 들어가는 게 낫죠. 그게 차이 나지 않을까? 파마를 해놓고 파마 해서 중화해놓고 그냥 나와서 뿌리만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뭘 네네. 만약에 말았는데 와인딩을 할 때 뿌리 볼륨만 눌리지 않게 비껴가면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음. 파마 약재를 밑에 바르잖아요. 네. 뿌리에는 저거 약 바르고 그냥 와인딩 요건 이제 저는 원칙만 얘기를 해주고 응용해서 하는 것은 이제 살롱에서. 그러면은 네. 또 머리 만약에 10번 들어가요. 네네. 연하 네네. 10번 들어가는데 네. 곱슬이신 분들 있을까요? 네네. 곱슬이신 분들은 어떻게 연하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연합 원장님 질문 잘하셨어요. 자, 세팅을 하거나 연합펌 매직이나 볼륨 매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1차 연합 보잖아요. 뿌리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직약으로 뿌리부터 전체 연합을 보잖아요. 연합을 1차 봅니다. 연합을 다 봐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헹구고 와서 여기 부분에 법을 써가지고 뿌리 볼륨을 살리고 나머지 세팅을 하시든지 매직을 하시든지 하시고 중화는 같이 하시면 돼요. 매직은 어떻게 여기 뿌리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짝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약 약을 약 있는 약을 도포 살짝 헹구고 하셔도 돼요. 그럴 때는 어? 뿌리 부분은 마지막으로 살짝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중화를 해야 되잖아. 중간에 우리 뭐라 자기 말 하나. 아니 봐봐요. 네. 매진약을 연하약을 발랐어. 네. 감았어. 네. 나왔어. 음. 파마를 말아야 돼. 네네. 근데 이 파마 말기 전에 얘를 해놓으면 네. 파마 다 말고 나와서 얘를 잡아야 하는데 약이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약에 묻어 있는 거 살짝 닦아내도 돼요. 티슈를 이용하든지 응용을 해서 약을 닦아내고 바로 작업을 들어가면 돼요. 그럼 직매직 마냥? 그렇죠. 직매직 마냥. 근데 아. 지금 VPC 쓸 때는 네. 세팅 다 해놓고 매직 다 당겨놓고 VPC 뿌려도 곱슬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VPC는 여기에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아니 얘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어디에다? VPC 쓰듯이 네. 세팅 다 말고 매직 다 당기고 음. 중화하기 전에 지금 VPC에서 볼륨 살려놓잖아요 네네. VPC처럼 저거 발라서 살려놓으면 곱슬이 안 풀리죠. 아니죠. 매직기를 잡아야 돼. 열로 한번 잡아줘야 돼요. 아니 매직을 잡았어. 네네. 매직 다 잡았어. 여기 네. 세팅 다 풀려가지고 네. 매직 세팅을 했어. 네네. 지금 다 해놓고 거기다가 얘를 넣고 그때 약을 해도 아, 머리가 풀리지 않냐 이거. 저걸로 인해 곱슬이 웨이브가 풀리지 않냐? 매직 풀립니다. 매직. 왜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네네. 그렇게 쓰는 거야. 네네. 예, 그걸 응용해서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 펌은. 그러면 네. 닭이 다르다고 네. 나중에 생각나면은 이제 염색 진도 나가시. 그 질문 생각되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제 네. 머리카락 이렇게 그 자리에 나왔나? 자국 안 남냐? 네, 자국. 자국 안 남습니다. 네, 됐습니다. 뭐그 중화. 아래 느낌 네? 알긴 아르긴. 이게 산이 들어가니까 강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산은 그 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칼리가 하는 역할을 가가 대신한다고 했어요. 강산이 네. 강산이 약간 머리가 그것도 약간 노고정을 하거든요. 네네. 열긴 네네. 있는데 얘는
열었다가 알칼리를 놔두면 머리가 녹아서 그렇죠. 머리지만 얘는 열었다가 갑자기 확 닫혀버리는 역할을 하니까. 아니요, 확 닫히지는 않고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확 열리지도 않아요. 이게 야객이 굉장히 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저기 헤나나 산성 매니큐어나 비겐 염색을 했던 분들은 모발이 두껍게 철갑을 입혔기 때문에 얘네들을 벗겨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났어요. 네. 만약에 머리가 되게 건강해요. 네. 건강해서 머리가 잘 안 열려. 네. 그런 분들은 열처리 약간 해야죠. 그 열처리 말고 네. 열처리를 했는데도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매직약을 써갖고 발라갖고 사전연화하고 해꾸고 그거 들어가죠. 보려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하시다가 저보다는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하고 원장님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이거 아니 난 그렇게 하려면 해보지 말고 네. 이 같은 강사는 얇게 바르잖아요. 네. 매직약을. 싹 걷어내준 거? 아니 네. 걷어내 말 네. 듣지 마. 네네. 걷어낸 게 아니라 네. 약을 정말 소량만 바른단 말이야. 네네. 그렇게 해도 머리가 뿌리가 되게 많이 살거든. 그쵸. 그렇게 많이 사는데 굳이 네. 이렇게 했을 때도 많이 사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냥 일반 펌 했을 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로트를 말으라고 그러거든. 약을 네. 가서 하고 네. 그러면 머리가 잘 그리고 이렇게 잘 나왔던 네. 그게 있거든. 근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을 살짝 발라서 네. 거기다 이거 바르면 그건 원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일반 펌제가 들어가잖아요. 펌제가 들어가면은 과연화가 되기 때문에 소량을 발라도 과연화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남자 머리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네. 여기 뿌리에만 지금 그 네네. 커피pom제 약을 바르고 네. 그리고 여기만 이제 펌제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음. 그냥 이대로 와인이 그쵸, 이렇게 그쵸. 들어가는 거죠. 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 뭐지? 내가 지금 이르트 강사한테 썼던 방법 중에 네네. 하나가 제일 좋은 방법이 매직약을 갖다가 정말 건강하게 네, 바른 듯 안 바른 듯 발라요. 바른 데란 네. 말이야. 살짝만 이렇게 발랐는데 그게 효과가 되게 좋아. 그렇죠. 나는 이제 여기서 정말 안 나온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도 괜찮은 거 네, 아니거든.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과연화가 안 되게만 하시면 돼요. 그치? 네, 그거는 안 돼. 소량을 발라도 알칼리가 들어있는 펌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임을 잘 오버해버리면은 과연화가 돼서 뿌리가 꺾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푸석거리고 거칠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르트 강사도 물어야 돼. 일반 펌제를 바르면 무조건 샴푸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주고 돈을 잘 받아야 되는데 조금 편하게 하려다가 또 크레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면 피곤하니까. 자, 그러면은 펌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이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염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염색은 아주 쉽습니다. 염색은 그냥 전문용어로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펌보다 염색이 뿌리 볼륨이 더 잘 삽니다. 왜냐면은 펌제에 들어있는 알칼리보다 연모제에 들어있는 알칼리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작용이 쉽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가 안 들어가요. 염색은 너무 좋아요. 교육이 너무 빨리 끝납니다. 자, 염색을 들어가겠습니다. 고객님 염색약을 다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붓 띄었습니다. 붓 띄고 고객님 꼬리빗으로 딱 해서 잡았어요. 모류 방향이 이런데 뭐 핸들링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잡고 한 번에 제끼면 꺾이니까 잡아서 설렁설렁 90도, 100도, 120도 정도 대략 그 다음에 잡고 정확하게 막 120도 맞추라는 법은 없습니다. 잡고 핑크핀 딱 물고 딱 선생님 잘 찍히고 있나 모르겠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껴서 할 때는 항상 핑크핀을 밑으로 누르고 이걸 약간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짱짱하게 물리니까 이렇게 놓고 12개 말았습니다. 물려놨습니다. 끝. 그리고 되게 많아. 좀 한 번은 제가 원장 손이 미용 이게 안 되지. 실기는 그냥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12개 말았어요. 말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오, 염색 다 나왔네. 고객님 샴푸하시게. 자,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손님은 그냥 그대로 달고 따라오는 겁니다. 샴푸 때까지. 자, 누우세요. 고객님 샴푸하시게. 누운 상태에서 여기서 핑클핀 빼고 로트를 독에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샴푸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타월 드라이 하고 의자에 앉혀놓고 탁 털면은 뿌리 볼륨이 팍 삽니다. 그러면 손님도 놀래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로트만 처음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염색할 때 뿌리 볼륨이 살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파마 쪽은 제가 안 땡기는데 염색 쪽이 만약에 뿌리 볼륨이 산다면 더 땡겨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로트만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쓰시고
쓰시고 자기야 쓰시고 일주일 후에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원장님 뿌리 볼륨 어때요? 물어보니까 원장님이 약간 나한테 당했다는 눈빛으로 그닥 지금 이런 눈빛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눈빛이야. 그닥 그러시더라고. 그닥.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원장님 가발 가져오세요. 가발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발을 놓고 이 모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원장님 어떻게 보통 미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걸 세울 때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90도로 해놓고 컵을 꼽아요. 노트를. 그러니까 여기 말고 그러면 이게 흔들리니까 앞으로 가려고 하는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이 근성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니까 90도가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기 폴에 있네. 그 다음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사장님 완전 대박. 그리고 사진을 찍어갖고 시술 전, 그 다음에 로트 꽃갈 말하는 상태,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볼륨이 빵긋한 상태.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은 고객님이 매달 하기로 하셨어요. 매달 염색할 때마다 뿌리 볼륨 살리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염색이 훨씬 좋습니다. 편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펌제처럼 막 해야 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염색을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질문. 그러면 그 버블 부스터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그 네네네. 염색 네네. 그 할 때 이걸 네네. 윤기도 나고 네네네. 색소도 침착된 거 지워주고 네. 볼륨감도 네. 산다고 했던 거 그거 염색할 때 네. 그거를 하고 저거를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죠.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샴푸하기 직전에 오라파 부스터를 짜서 발라줘야지. 그리고 오라파 발라놓고 하면 하면 안 돼? 어디다 오라파를 발라요? 여기다 그 뿌리 이거 이게 오라파 부스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라파 부스터는 염색이 다 끝난 다음에 네, 끝난 다음에 색깔이 다 샴푸하기 나왔어. 샴푸하기 5분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뿌리 볼륨 염색을 하면서 뿌리 볼륨 꽃갈로 세워놨잖아요. 세워놨죠. 샴푸하기 직전에 샴푸대로 가서 이걸 빼잖아요. 그리고 샴푸로 가지 말고 샴푸하기 5분 전에 요거 빼고 꽃갈하고 핑크빛 이미 뿌리 볼륨은 다 살았어요. 그거 왜 어떻게 사는지 제가 합리적인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 뿌리 볼륨이 살았어요. 뿌리 볼륨이 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오라파 부스터를 짜서 찍어서 페이스 라인 먼저 발라주고 전체 삥 둘러서 발라주고요. 부스터를. 그 다음에 찍어서 전체적으로 싹 부스터를 발라줘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 있다가 샴푸대 가서 샴푸 딱 하잖아요. 그럼 볼륨도 살고 머릿결도 부드럽고 색소도 잘 먹고 그리고 선명하고 마치 옥시크린을 사용한 것처럼 선명해져요. 좋죠? 최고입니다. 오라파 부스터 짱. 용기 있으면 한번 보여줘요. 유튜브 보여주게. 그러니까 그 네. 오라파가 머리를 볼륨을 때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오라파 그것도 이미 작용을 아니 해요. 근데 염색할 때는 저거를 안 쓴다고 하니까 이 펌제? 써요? 이거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염색- 쓴다고 하니까 네. 어차피 안 쓰는데 저것만 꽂을 거 아니에요. 염색을 발라놓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오라파는 5분 전에 해야 돼. 얘는 것만 이제 없애주는 거죠. 네. 얘는 무조건 20분이에요? 요거 펌제? 아니 저 아니, 저거- 염색하고 저거 많은 거. 이거 꽂아놓고 아니 이건 20분 기간이 없어. 염색 나올 때까지만. 염색 나오면은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 예. 실장님 말씀은 네. 염색을 발라놓잖아요. 저희가 보통 세척하고 20분, 25분, 30분 네, 방치하잖아요. 25분만 방치하고 네. 오라파 바르고 네. 저거 꽂고 5분 네. 있다 샴푸하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은 질문 있어. 미안해, 내가 못 알아들었어. 자, 설명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모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지능이 뛰어납니다. 이 머리카락. 선생님 잘 들어요. 태연 선생님 잘 들으세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왜 모발이 타고났냐면은요, 이 모발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이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색약을 도포를 하잖아요. 염색약을 도포를 하면은 자 보세요. 염색의 원리는 염색약 안에는 탈색제가 들어있는 건 다 아시죠? 네. 자 기존에 들어있는 색소, 이 색소가 들어있는데 고객님이 희망하는 염색을 일제히 이제 믹싱해서 모발에 처벌처벌 발랐어요. 그러면은 염색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존에 모발에 들어있는 색소를 리프팅을 합니다. 밝게 톤업을 한 다음에 희망하는 염색의 명도에 맞게 색소가 들어가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염색을 도포를 하죠. 그러면 모발은 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빠바바방 하고
탈색 리프팅을 쫙 시켜요. 그 다음 리프팅이 다 끝난 다음에 극점점에 딱 달하면은 그때 색소가 들어가서 모발 안에서 작은 색소와 색소끼리 결합을 해서 색중합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결합을 해서 큐티클보다 더 크게 결합해서 빠지지 않게 만들어지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모발이 뭘 기억하냐면은 빠바바 빵 하고 리프팅이 되고 색이 중합이 되는 그 시점 있죠. 포인트. 딱 극정점에 달했을 때 얘네는 그때 내 모발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염색약을 발랐어요. 염색약을 다 발랐어요. 붓을 띄었어요. 그리고 로또 꽃가루를 꽂았어요. 로또를 꽂고 핑클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딱 고정을 했어요. 지금 염색약을 발라놓은 상태니까 지금도 계속 얘는 리프팅을 하고 있어요. 딱 받아놓고 골라놓고 여기서 지금 색중합이 빠바바바방 리프팅이 되고 극점점에 딱 다르고 색이 지금 들어가. 근데 극점점 다르면서 색이 들어갈 때 이 뿌리 모발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두피가 있으면 머리카락이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상태를 얘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 이미 뿌리 볼륨은 다 산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걸 빼면은 격 떨어지잖아요. 막 염색약 묻고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샴푸대에 그냥 가세요, 누세요 할 때 이때 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염색이 다 나왔다는 것은 뿌리 볼륨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색이 다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 오라파 부스터를 바울에 짜서 찍어서 페이스 라인 발라주고 모발 전체에 발라주고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액션으로 띄워주시고 요건 이미 빼고요. 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면 그때 가셔서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가셔서 샴푸를 하시면 뿌리 볼륨 기가 막히게 살죠. 큐티클 윤기 있게 번질번질하게 만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 색상이 옥시크린을 사용한 것처럼 선명하게. 그래서 아, 이 집 염색 맛집이네. 뿌리 볼륨도 잘 사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추가 요금 얼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왜 염색에 빠바바바방 극점점에 달했을 때 색소가 침투하면서 왜 뿌리 볼륨을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파마하죠. 일반 파마하잖아요. 일반 파마할 때 어떻게 해요? 펌제를 바르고 로드로 돌돌돌돌 말고 밴딩한 다음에 모발이 컬 테스트 한 다음에 컬이 잘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화를 하죠. 중화를 할 때 일반 파마 할 때는 로드가 마른 상태에서 중화해요? 젖은 상태에서 중화해요? 젖은 상태. 자, 젖은 상태에서 중화하죠? 맞습니다. 젖은 상태에서 중화를 해요. 일반 파마는 젖은 상태에서 중화를 하다 보니까 손님 중에서 일반 파마를 했는데 다음날 전화와 파마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드라이기로 바짝 말려놓은 거야. 미용실 나와보세요. 그래서 나와서 분무기로 물 한번 뿌려갖고 조물조물 하니까 어떻게 해? 컬이 다 살아나죠. 이 모발은 펌제 일제가 SS 결합을 끊어놓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로드로 사이즈로 와인딩을 해놓고 얘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때 중화를 할 때 SS 결합을 재결합할 때 극점점에 달한 거예요. 그때가 재결합을 할 때 촉촉하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결합이 되니까 야는 파마가 젖은 물기가 수분이 있을 상태에 컬이 탄력이 포도송이처럼 탱글탱글한 거고, 열펌제는 열을 주고 와인딩을 하고 열을 줘가지고 로트를 만져보고 김선생 로트가 덜 말랐네, 드라이기로 살짝 말려 그 다음에 중화해 그러시잖아요. 얘는 뭐예요? 열펌은 중화를 할 때 로트에 수분기가 없는 상태, 건조된 상태에서 중화를 하기 때문에 얘가 그때 SS 결합이 연결되죠. 그래서 열펌은 언제? 마른 머리일 때 컬이 탄력 있게 나오고 젖은 상태에서는 컬이 쭉 늘어져 보이고 컬이 안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리면 말릴수록 컬이 포도송이처럼 탱글탱글 나오죠. 그만큼 이 머리는, 이 머리카락은 대단한 거예요. 천재적인 기억 형상 모발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왜 웃어 자기야? 네. 그래서 아까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 모발이 극점점에 달았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아까 염색에 있을 때도 뿌리 볼륨을 살려놓고 붓띄고 염색을 돋보여놓고 붓띄고 꽃가루 꽂아놓고 핑클핀 하고 리프팅 되면서 극점점에 달았을 때 내 형태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볼륨이 사냐 중냐가 결정이 돼요. 내가 이거 꽃갈 하나 팔아먹으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요거 하나 팔아먹으려고 꼴랑 요거 하나 팔아먹으려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처음에 재료 시작했을 때 미용실에 갔는데 할머니 원장님이 염색약을 듬뿍 발라놓고 우리 도자기 빚을 때 이렇게 도자기 돌아가면 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를 갖다 막 이렇게 해갖고 비닐로 칭칭 감아갖고 뭔지 아죠? 이렇게 했던 것을 나는 몰랐지.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랬지.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안 거야. 그때 큰 고객님한테 죄를 지셨구나. 이해되시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배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염색을 할 때도 사실은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은요, 굳이 이 꽃가를 쓰지 않아도 염색을 할 때 우리 매직 스텐 김은주 대표님한테 염색 교육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염색약 다 도포한 다음에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꼬리빗으로 잡고 까꿍 해갖고 요렇게 만드는 거 아니죠? 까꿍 해갖고 요거 띄워주기를 하잖아요. 띄워주기를 하면은 이 대표님은 안 거야. 염색을 바르면서 볼륨을 띄워주기를 하면은 얘가 염색이 리프팅이 되면서 염색이 끝나도 볼륨이 어느 정도는 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원장님 마저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꽃가를 왜 써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염색을 하면서 까꿍 해놓고 뿌리 볼륨 염색했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누가 줘요? 장난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원리를 알고 요걸 이용해서 딱 해가지고 이제 요거 해보세요. 해보시면 손님들이 서로 간에 웃습니다. 손님도 웃고 시술자인 나도 웃고. 진짜 해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 놓고 거울 속에 손님 모습이 보이잖아요. 손님은 이 로또 때문에 뿌리 볼륨이 사는지 뭐가 이게 몰라. 그냥 일단은 디자이너가 하면 산다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걸 해놓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우리 어떤 손님이 요렇게 질문을 해요. 사장님 그럼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찍찍이 그루프를 받쳐서 사는 거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삽니다. 근데 찍찍이 그루프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염색이 덕지덕지 발라졌는데 그루프 되면은 그루프 더러워지고 이게 대책이 안 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루프는 큐티클이 이렇게 벌려 있는데 그루프를 띄면서 야가 큐티클을 잡아 뜯어요. 그러니까 모발에 손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루프 되면 안 돼. 돈을 못 받아. 근데 세계에서 최초잖아. 처음 보니 꽃가를 딱 꽂고 이렇게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이거 최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거울 속에 자기 모습 보면서 웃어요. 그리고 요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왜 웃어요? 뿌염 있죠, 뿌염. 원장님 보세요. 아니 웃지 말고 뿌염 있잖아요. 뿌리 부분에 염색약 찔끔찔끔 발라놓고요. 이거 딱 해놓고요. 네? 염색약이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뿌리 볼륨을 살리는 것은 두피에서 1cm입니다. 1cm. 1cm. 안 하고 핑컬 되잖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 핑컬이 더 많이 받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알아서 해, 알아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뿌리 볼륨하고 예를 들어서 10,000원 추가. 염색할 때 꽃갈 12개 꽂았고 10,000원 추가. 이렇게 하면요 20,000원 이상 넘잖아요. 그럼 손님이 부담돼서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파마약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뿌리 볼륨 살릴 때 펌은 아무리 못 받아도 20,000원 이상은 더 받아야 되고, 왜냐면은 이 손이 많이 가요. 많이 가고 약도 또 비싼 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 20,000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염색은 그냥 내가 꽃갈 12개 꽂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0,000원 추가하면은 20,000원 추가하면 손님이 할까 말까 그래요. 근데 10,000원 추가해요. 나 커피 한 잔 사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봐. 믿고. 그럼 아예 알았어요.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루에 10손님만 하면은 10,000원 추가해요. 이거 유튜브 다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나가도 어때요? 내 거는 길어서 일반인은 절대 안 봐. 3초 안에 넘기거든. 누가 봐요? 미용사들만 봐. 네, 괜찮아요. 미용사들만 그리고 손님들이 봐도 괜찮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건데? 괜찮아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1시간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3초 안에 넘기기 때문에 내 거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미용인들이나 지금 웃지
일반인들은 뭐야 이거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놓친 것 같아서 파마 할 때 여기 두피에다 이 펌제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이왕에 한 거 요 파마약으로 여기까지 발라서 와이닝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컬이 탄력 있게 안 나오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왜냐면 약이 순하기 때문에 강한 리치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약이 훨씬 비싸.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뿌리만 살짝 살려주면 되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웨이브는 지금 살롱에서 쓰는 펌제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고 결과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상 끝! 질문! 네,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제가 하품하고 난리 났습니다. 네. 질문 전에 일단 이거를 총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약을 지금 여기다 두피에다가 발라야 되는 이유. 왜 네. 두피에다 그냥 바르게 되면 약을 바르게 되면 두피가 꺾여버리고 끊어져버리고 그러니까 네. 제가 들어가서 약을 머리도 세워주면서 그 약들 안 좋은 약들의 그 네. 안 좋은 걸 다 빼버리니까 네. 버블 펌식으로 빼버리니까 그쵸. 그 원리로 뿌리만 들어가는 게 맞고 네. 이것만 썼을 때는 분명히 펌을 안 나온다는 거는 나는 이해했고 또 하나는 이걸 했을 때 그 뭐지 지금 염색에다 했을 때랑 저기랑 했을 때는 되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네. 펌제랑 염색제는 똑같은 환원제가 들어가 있어서 네네. 이것 때문에 펌이 된다는 원리야. 네네. 그걸 얘기를 한 건데 네.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세치 염색을 했어. 세치 네. 염색은 우리는 보통 붙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 띄우면 안 되잖아. 사실은 세치 염색도 띄워도 다 먹습니다. 아니 먹는데 네, 시간이 조금 아니야. 네. 먹는데 네. 내가 우리가 왜 붙이냐면 옛날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용 저기마다 맞는 원리가 있기 네. 때문에 붙이라고 하면 붙여야 되고 네. 띄우라면 띄우는 게 네. 그게 맞거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거 호유 같은 경우는 네. 호유나 뭐 다른 네. 염색들도 웬만하면 붙이라고 얘기하고 네. 호유 같은 경우는 랩을 감으라고. 네네. 근데 이거를 띄우면 네. 그 부분이 색깔이 힘들다 그런 네. 이야기. 그런 분은 그러면 염색 끝나고 다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부분 보면 세치카바는 희끗희끗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붙이고 여기는 띄워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해파톤 새치 다 위에 있는데 여기 관계 없잖아요. 왜 해요? 아니 농담. 고객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하고 이것도 랩을 감아도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도 되죠. 여기 살려놓고 랩을 감아도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자동 열 처리가 되니까 오히려 더 뿌리 볼륨도 잘 살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작잖아요, 원장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네. 아까 실무에 이거 많이 다 해가지고 네. 저기 할 거 다 고쳤다고 얘기했다고 네네. 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런 수습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도 지금 내가 보니까 쓰다 보면 우리 또 나올 것 같거든. 근데 이런 실무에 또 실수. 그럼요. 그런 거는 이제 원장님 저한테 피드백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 것들. 네, 익혀서 다른 분들한테 알려줘서 잘 쓰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 정도 안 것도 제 스스로는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제 스스로는 근데 왜냐면 처음에는 막 볼륨이 안 산다고 막 그러는데 원인이 우리는 진짜 그래요. 이걸 떠나서 뿌리 볼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류 방향을 전환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살아요. 그리고 뿌리 볼륨은 두피에서 1cm만 모류 방향만 전환해주면 무조건 살거든요. 네. 그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좋은 도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래도 얘가 가장 신선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한테 어필하기도 좋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VPC 있잖아요. VPC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왜 VPC를 많이 활성화가 덜 되냐면은 고객님 입장입니다. 고객님이 봤을 때 뿌리 볼륨 살려준다 그래서 여기다 물 같은 거 칙칙 뿌린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누는데 추가 요금 달라고 하기가 물 뿌리고 여기다 물 좀 뿌리고 난 다음에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닌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데 얘는 요걸 꽂아놓고 그러면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저 새로운 도구를 써서 뿌리 볼륨이 사는구나. 사실입니다.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써서 볼륨이 사는 거예요. 왜? 이걸 써가지고 핑크핀을 딱 물어놓으니까 서 있으니까. 고객들은 이거 단백질 이런 설명 필요 없어. 설명 필요 없죠. 이런 설명 필요 없고 네. 그냥
고객님 뿌리 볼륨 기본적으로 추가되면서 여기다 뿌리 볼륨 약을 네. 약간만 받고 조금 해주겠다 하면 그냥 거의 대부분 분명 그쵸. 1만 원 추가하면 되잖아. 예, 그렇죠. 응, 그러면 그냥 네. 고객들은 이거 설명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사기꾼이라는 걸. 왜냐면 이게 나 사기꾼이네. 아니 그러니까 예지간한 설명을 정말 제대로 디테일하게 할 거 아니면 네네. 고객들마다 네네. 나 설명 너무 듣기 싫어 알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설명 딱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가 필요 없고 그냥 요즘 볼륨 많이 하기 때문에 볼륨 얘기하면 거의 그 정도 받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살롱에서 취급하면은 매출에 보탬이 될 것 같죠? 그렇다고 한번 해줘야죠. 그렇다고 한번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지금 다 돼서 다 매출을 막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자, 오늘 교육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요걸 이용해서 살롱의 매출이 우상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